네네네. 자, 여러분 이제 22에서 25번 그 에리 프롬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 최신 그 비문학 지문의 경향을 일단 보여드리자면요. 오늘 내가 고등학교 3학년 것도 풀어줄 거야.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최신으로 나왔던 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낸 것도 보여드려 볼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최신 지문의 경향을 알려드리면 요래요. 요즘 고3 독서 지문은요. 유형이 첫 번째 특징이요. 첫 번째 지문이 짧아요. 짧은 지문에 두 번째 추론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에 치러진 수능까지는 아니다. 2021년에 치러진 수능, 그러니까 2020 수능 있죠. 그 2020년에 2022 수능, 2021년에 치러졌던, 그러니까 그때 아니다. 올해가 22년이죠. 그러면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 그러니까 2020년에 치러졌던 수능, 2021 수능까지는 기조가 어땠냐면 지문이 엄청 길었어요. 지문이 긴 대신에 그 지문을 제대로 다 읽고 나면은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풀리게끔 구성이 돼 있었어. 근데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독이 되게 중요했어요. 몇 시간 안에, 그러니까 몇 분 안에 그 지문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했는데 이제는 작년 수능부터 경향이 엄청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즘 고3 지문은요. 지문 길이가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너네들한테 나눠준 것 중에 이거 한 장으로 나눠드린 거 보여요? 혹시? 한 장으로 이렇게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이번에 출제가 된 2023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야, 실제로. 여러분 이거 지문 길이 어떻습니까? 딱 봐도 한 페이지, 반 페이지보다 더 적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지문 길이가 줄어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 부담을 뭐 고려했다 이랬는데, 그게 여러분 지문 길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쉬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과정은 어디서 나온 걸까? 여러분 지문 길이가 짧아지면은 무조건 쉬울까요? 선생님이 글을 써봐도 그래. 글을 길게 쓰는 게 훨씬 쉽지 글을 짧게 쓰는 건 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싹 다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데다가 추론 문제가 강화됐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내가 그러니까 지문에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는 정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집 또리요, 또리. 옆집에 또리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야. 그 또리가 똘똘하라고, 그래서 또리가 거기를 간 거야. 그 마트에 사과를 사러 간 거예요. 이를테면, 그죠? 근데 마트에 사과를 사러 간 또리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지, 우리 또리가. 여기서 뭐 지금 내가 이거 옮길 수단이 없어. 비닐을 안 준대. 이해돼요? 그럼 비닐을 안 준대. 그러면 우리 거기서 뭘 유추할 수 있어요? 또리가 사과 한 박스를 사러 간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한 박스 샀으면 비닐이 필요해요? 그냥 박스채로 들고 오면 되잖아. 한 낱개로 몇 개 정도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가 보다. 근데 거기서 왜 하필이면 봉투를 안 줬을까? 봉투 왜 안 줬을까요, 여러분? 비닐봉투 왜 안 팔았을까요?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봉투를 이제 팔지 않았을 것이다. 약간 이런 류의 정보들 있죠. 막 그러면 여러분 뭐 요거는 어느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커? 지문으로 치면? 그 환경법 관련해 가지고 막 얘기 나온 다음에 뭐 몇 월 며칠부터 또리는 마트에 가면은 뭐 이제 사과를 낱개로 6개를 사면 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가 추론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너네들이 맞닥뜨려 봐야 돼. 그래야지 이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을 늘려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양을 늘린다는 얘기가 공부량을 늘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제 자체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전에 그 정보를 그 단순 정보일치 문제 이런 거가 잘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문 읽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문제의 수준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경향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무슨 여러분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요. 결국에는요. 너무 뻔한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답 정리를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요. 플러스 지문 해석을 더 중점을 둔 공부.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전에 여러분 그 5개의 선택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 5개의 선택지 중에 예전에는 니네들이 그냥 문제를 하나 맞았어. 그러면 그거를 넘겨버려도 되는 문제들 많았다고 옛날에는. 왜요? 문제 자체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 하나하나가 다 어렵게 나오고 선지 하나하나도 다 구성이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선택지를 맞는 선택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옆에다가 완성된 문장으로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선택지에 쓰여있는 단어 중에 무슨 단어를 몰랐어. 그러면 그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진짜 목 놓아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점수 완전 개폭망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는 뭐 밑줄 긋고 메모하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길이 자체가 짧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요거밖에 없어요. 오답 정리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게 지금 과도기잖아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있는 거잖아.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예전처럼 지문 길이가 길고 문제가 쉬운 형태의 독서 문제들도 계속 출제는 될 거야. 특히 언제?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는 계속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 덜 바뀐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조금 딜레마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문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데다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좀 빠르게 지문을 읽어가는 거에 중점을 둘 것인가. 반드시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데다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는 공부를 그럼 어떻게 원래는 이 지문을 빨리 읽는 쪽에다가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거 몇 분에 읽어야 된다 여기에다가 애들이 조금 신경을 쓰게끔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야지 그 긴 지문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못 가르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지문 한 지문을 읽었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그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옆에다가 모르는 부분을 쉽게 바꿔가지고 적어놔야 돼요. 그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이 부분은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구나 하고 옆에다가 적으셔가지고 한 번씩 쫙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미치는 게 뭐냐면 잘 봐.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은 항상 다 그냥 꼼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꼼수 같은 게 안 통할 때의 그 통하는 방식.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고 과제를 했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어 공부하다 보면 뭔가 계속 암기하는 숙제 내주고 그리고 뭔가 약간 조금 문제 많이 풀게 해주고 이러면은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문제량을 엄청 늘려가지고 니네들한테 주고 이러면 굉장히 어때 막 공부한 것 같고 막 시간 많이 들이면 공부한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너네들 그 다이어트 하는 영상 있잖아. 다이어트 영상, 운동 영상 같은 거 그 틀어놓고 계속 8시간 동안 본다고 칼로리가 빠져요? 아니죠. 그거보다 뭐가 훨씬 더 너네들한테 그 살 빼는데 도움이 돼요? 15분짜리를 실제로 하는 거가 도움이 되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는 인터넷 강의 많이 듣고 있는다고 해갖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일 교재를 내가 말한 이 방식대로 지문,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세 지문도 많아요. 2지문 정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트레이닝 하듯이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 선생으로서도 미안한 게 뭐냐면 강의로 끝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수학이나 뭐 사회나 과학 쪽은 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선생님들 효능감이 높을 것 같아. 근데 국어는 안 그래요. 니들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방법은 다 얘기해 줬어요. 요 방식대로 2지문씩이야. 한 지문은 조금 적어요. 근데 좀 어려운 지문은 한 지문도 가능. 2지문씩 이런 방식대로 그 뭔가 약간 한 분야만 파지 말고 이거 그냥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해줬던 것처럼 일일 교재 성격으로 나와 있는 것들 되게 많아. 시중에 국어 문제집이 뭐 마더텅이든 뭐 아니면 매삼비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를 결정하셔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뭐 한 지문에서 세 지문 정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냥 이게 쌓이는 거를 보셔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해도 되나요? 우리 이미 다 들었던 건데. 근데 여러분들 니네들이 다 알 거라고 착각까지. 한번 사갖고 풀어봐. 고등학교 1학년 거. 또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한 권 정도 사셔가지고 매일매일 저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특히 그 이번에 조금 들어온 민찬이나 여기는 지금 없지만 수빈이라든지 이게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일수록 이런 거 사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어휘. 여러분 내가 어플 깔라고 했었어요. 어플 지금 만약에 표준국어 대사전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건데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까셔가지고 매번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거의 그 스토킹 수준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올바른 답을 갖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렸을 때 독서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뭔가 약간 힘든 거 지금 안 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냐면 사실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머리는 곧 독서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고 했을 때 내가 또 어떤 애들을 봤냐면 그러니까 영위하다라는 말 알죠? 무슨 삶을 영위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위하다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영위하다.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유지하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영이라는 단어를 몰랐나 봐.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썼냐면 영특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영위라는 단어에 그 뜻도 있어. 근데 여러분 딱 봐도 뭐 삶을 영특하고 위대하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지 말고 앞뒤 문맥을 따져가지고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찾았다고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또 볼 수도 있어가지고 미안한데 네 얘기 말자. 그죠? 이렇게 딱 고민해놓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지문의 어떤 그 경향을 또 치자면 여기다 또 적어놓으세요. 그 분야별로 요즘은요 법, 경제, 철학 지문이 조금 어렵고요. 이게 고난도로 나오고요. 오히려 과학기술, 공학 쪽이 조금 쉽게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수능도 그랬어요.
이게 이과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살짝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문은 여러분 여기는 배경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눈에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그 컴퓨터가 모니터와 본체가 다르다는 것도 내가 작년에 알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지문 풀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연소 반응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선생님이 몰랐어요. 몰랐다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그죠? 이렇게 무식해도 어때요? 이거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쪽은 달라요. 법경제 철학은요. 여러분 법학 지문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 필요 없어요. 근데 필요 없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야 너네들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법인 건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헌법을 재판하는 재판소가 따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것도 알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은 3심제인 것도 아시죠? 1심, 2심, 3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용이 되는 거 아실 거고 형법하고 사법하고 다른 거 알죠? 형법, 민법 이렇게 다르잖아. 형법은 어떤 거야? 감옥을 보내기 위한 거고, 그죠? 죄를 주기 위한 거고, 민법은 어떤 거예요? 배상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있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어느 쪽이죠? 변호사하고 검사가 나오는 쪽은 어느 쪽이죠? 형법이고, 변호사하고 변호사끼리 싸우는 건 어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가하고 변호사가 싸울 때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행정심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 정도 아시면은 지금 한 거 다 할 거야. 한 거 다 할 거야. 진짜로. 그러면 여기 법은 그렇고 그러면 철학은 여러분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정리하셔야지 지금부터 철학책을 읽고 자빠져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제발 이렇게 와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방학 동안 읽을 책을 네가 읽을 인간이었으면 여기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지 말고 안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쌍수를 해가지고 인상이 험한데 이렇게 욕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책을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철학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추상이냐, 그리고 구체적인 거냐, 이 정도 그리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이 정도만 아시면 이건 배경 지식이라고 말 것도 없고, 근데 대신에 경제는 조금 배경 지식 필요해요. 하나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운다며? 맞아요? 사회에서 배운다며. 근데 그것만 갖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금리, 수출 적자, 흑자의 관계 이런 거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하면 좋은데 여러분 내가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드릴게요. 30분 경제학이라는 서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저기를 막 다 돌아다니면서 서점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근데 이제 이 30분 경제학이라는 요 책이 내가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문에 나오는 경제학에 대한 설명을 진짜로 조금씩 짤막하게 너네들 수준에 맞춰갖고 해놨더라. 근데 이거는 일본인이 썼더라고요. 일본인이. 근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30분 경제학이라는 책 이름은 한권일 테니까 그거 사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냐. 먼저 지문을 쫙 읽어. 지문 쫙 읽고 오답 정리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지문이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나왔어. 그러면 비교 우위 이론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분 경제학을 찾아 발췌독을 하세요. 발췌독.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읽지 말고 알겠지. 그게 아니라 어떤 거?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발췌독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론들 있죠. 이론을 내 방식대로 정리해서 지문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놔. 이게 선생님이 고시 공부를 내가 잠깐 했었어요. 외무고시 준비를 잠깐 했었거든요. 외교관 준비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그때 경제학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물론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한번 이렇게 한 바퀴는 돌리죠. 경제학 서적을 한 바퀴 돌리지만 경제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풀 때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걸렸던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다시 공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거 말고 그때그때 나오는 어려운 이론들은 찾아가지고 옆에다가 내 방식대로 정리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는 언제 되시는 거냐면
어려운 거를 내 방식대로 단순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공부하셔가지고 너네들한테 가르쳐 주잖아.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공부가 되는데 니네들은 쉽게 설명해 주는 것조차도 받아 적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뭐냐면 돈 주고 선생님만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여기서 앞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그거를 니네들 나름대로 쉽게 정리해서 옆에다가 써야 돼. 안 그러면 공부 안 돼. 아시겠죠? 그럼 내가 방법은 다 얘기해줬다. 가자마자 이거 사.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여러 가지 책들 막 이렇게 다 해줬는데 이거 말고 더 유의미한 거가 있다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저기 영풍문고라든지 아니면 교보문고 가면 한 권씩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둘 중에 한 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30분 경제학은 요거를 못 구했을 때 사시면 좋고,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그래도 니네들 수준에 맞춰갖고 설명을 좀 약간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구해서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각 잡고 보시면 안 돼. 그거 말고 그냥 그때 찾아갖고 옆에다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모든 방식은 다 그렇게 하시고, 그 요즘은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면 어느 정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몰랐던 것이 있으시면 다 찾아갖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 방식대로. 그리고 막 따로 막 무슨 배경 지식 노트 이런 거 만들지 마. 너네 그거 만들어 놓고 얼마나 봐?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문제집에다 그냥 붙여놓고 문제집을 여러 번 봐. 제발. 인문학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외우고 싶어요? 여러분 외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서 여러 번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됐지? 됐고. 잠깐만. 나 이거 지운다.